안녕하세요. 수학줄기기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정비례와 그래프 이어서 반비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예문을 2개 정도를 하면서 반비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고 나서 정리하고 해당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탕 12개를 X명에게 Y개씩 나눠준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와 인원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식은 어떻게 되고 여기 이런 4단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를 xy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탕의 개수가 12개인데 사탕의 개수는 인원 곱하기 한 명이 받는 개수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게 되죠. 여기서 사탕의 개수는 12개, 인원 x, 받는 개수는 y 이렇게 돼서 등식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정비례 반비례가 이제 함수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함수를 할 때 요 등식은 항상 y는 하고 정리를 해줘요. 그거를 y에 대하여 푼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y는 하려면 요 x가 없어져야 되니까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y는 x분의 12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 등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때 뭐 이제 x 값을 나중에는 정의역 y에 해당되는 값을 함수 값들을 그거를 치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고 일단 y는 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된 것 등식은 y는 x분의 12가 되겠고 인원에 따라서 받는 사탕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만약 한 명일 때는 한 명이 다 받으니까 12개를 받겠죠. 그 다음 두 명이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6개가 되겠고, 이거 쭉 해서 12명일 때는 한 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인원이 한 명에서 2명으로 2배가 늘어났을 때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반으로 줄죠. 만약 3배로 늘어나면 3분의 1, 4배, 6배이면 여기는 4분의 1과 6분의 1. 만약에 12배가 늘어나면 1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원과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의 비교를 보니까 이게 일정한 특징이 있죠. 2배가 되면 2분의 1, 6배면 6분의 1, 12배면 12분의 1. 역수배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관계가 있는 이 관계를 반비례라고 해요. 인원이 3명에서 6명, 2배로 늘어나면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니까 역시 2분의 1. 어느 구간에서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6이면 6에서 12, 2배 늘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배로 또 줄죠. 이렇게 바뀌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사탕의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사탕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역수배로 변하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두 변수가 있는데 x의 값이 2, 3, 4배로 딱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y의 값은 이렇게 역수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식은 아까 1번에서 했지만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이런 형태로 관계식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관계식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요거를 정비례에서는 비례상수라고 하지만 반비례에서는 뭐 역비례상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상수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요 값은 양변에 x 곱하니까 x 곱하기 y 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구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a는 x 곱하기 y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이 있어야 되고
대응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순서상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서 똑같은 순서라는데 아까 1, 2번에서 대응표까지 했으니까 먼저 관계식은 y는 x분의 12 대응표를 그려보면 아까 나타난 거 한 명일 때 12개 이렇게 돼서 이것을 이렇게 짝지어 놓은 걸 순서쌍이라고 하고 이거를 표현한 것을 그래프라고 했죠. 요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나타나면 1일 때 12, 2일 때 6, 3일 때 4, 4일 때 3, 6일 때 12. 선생님이 왜 5일 때 안 해요? 5명이면 사탕을 막 껴서 나눠줘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정수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명이면 1개. 그래서 이 점들을 보면 어떤 추세로 가는지 쭉 보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곡선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x라는 것이 사람 수니까 사람을 반쪽에서 뭐 사타리 계수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뭐 여기 1.5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x의 성격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여기 속도와 거리, 시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km인 거리를 x 속력으로 y 시간 걸려서 도착했다. 그러면 관계식은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여기다가 거리, 속도, 시간 다 착착 넣으면 20은 x 곱하기 y. 근데 이거를 y에 관해서 y에 대해서 풀어주라 그랬죠. 그러면 y는 x분의 20. 예,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대응표를 만들어 봐야겠죠. 빈칸을 채워서 하면 1일 때 20 해서 여기까지 하면 20일 때 속도가 20이면은 1시간 만에 가는 거죠. 만약에 속도가 0.1이면 200시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빈칸들을 뭐 다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표현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순서쌍에 대해서 1일 때 20 하면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 2일 때 10, 3일 때 5, 4일 때 5, 5일 때 4 해서 쭉 나타나는 것들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속도가 막 하는 게 이제 그 자연수로 나타나는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여기서는 속도나 시간이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연결되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반비례의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두 가지 설명한 것들은 전부 다 양의 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일사분면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주어졌을 때 그냥 식만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시계 모양은 똑같죠. 그래서 대응표는 동일해요. 그러면서 이쪽에 나타나는 그래프는 아까와 동일하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넣어라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x가 이 분모에 있는 수니까 나눠주는 수니까 0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누수니까 0을 제외한 음수 영역에서 한번 대응표를 한번 보면 음의 1일 때는 음의 20, 음의 2일 때는 음의 1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요. 음의 1일 때는 음의 20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음의 1일 때 음의 20, 1일 때 20, 2일 때 10, 음의 2일 때 10. 이거 보니까 절대값이 같은 것들 보니까 부호만 다 자꾸만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 보면 4일 때 보면 4일 때는 5, 음의 4일 때는 음의 5. 요걸 보면 두 점을 보면 4일 때 5, 음의 4일 때 음의 5 이렇게 돼서 요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똑같아지죠. 도만 다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x가 0이 아닌 전치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곡선이 양쪽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 쌍으로 나타나요. 요 바람개비 보면 이게 180도 돌아가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두 개의 관계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대칭. 그런데 요 곡선 두 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내서 반비례의 그래프는 x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0을 제외한 나머지 수가 되니 모든 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인 곡선으로 나타나는 쌍으로 나타나는 곡선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아직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딱 해서 그 나타나는 것의 성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x분의 1, 2번 x분의 6, 3번 x분의 12. 자, 이것들을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아니고 0.1이면 0.1이 들어가면 10, 1이면 1, 5이면 0.2가 돼서 그래프가 0.1이면 10, 1이면 1, 그 다음에 10이면 0.1 돼서 요거를 연결을 쭉 하게 되면 그리고 음의 영역도 연결하면 이렇게 쌍으로 곡선이 나타나죠. 그 다음 이제 값이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응표를 보면 1일 때 6, 2일 때 3, 6일 때 1, 음의 1일 때 6. 요거 두 가지 요거는 따로따로 나타나겠죠. 1사분면, 3사분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쌍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3번의 것도 더 커졌어요. 역시 마찬가지 요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나와라.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어요. 요 색깔 같은 것끼리 1번, 2번, 3번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럼 보니까 세 개 다 공통점 뭔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거 나중에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값이 음으로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응표를 자 4번의 그래프를 보니까 0.1일 때 0.1일 때 음의 10, 1일 때 1, 음의 1, 10일 때는 음의 0.1이 되겠죠. 5일 때는 음의 0.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쪽 마찬가지 음일 때는 음의 0.1일 때는 10이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나타나겠고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대응표 있는 것대로 그래프 나타난 것 보면은 아까와 조금 돌아간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죠. 자, 음의 12.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타나요. 아까는 1, 3, 4분면에 다 위치했는데 여기 음에 바뀌다 보니까 2, 4, 4분면에 위치를 하죠. 그리고 이 앞 상수의 값이 커질수록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6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성격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상수의 값이 양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1, 3, 4분면에 다 위치하죠. 음이면 4, 5, 6번 그래프를 보니까 이 상수의 값이 전부 다 음이에요. 음일 때는 2, 4, 4분면에 그래프가 전부 다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니까 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보니까 반비례 그래프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비례 그래프는 식은 x분의 a로 나타나고 여기서 x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물론
되면 상수 a가 되면 비례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 안 되니까 a도 x도 0은 아니어야 되는 조건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쌍으로 나타나는 곡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곡선들이 x값이 0에 가까워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커지면은 x축에 가까워지는 각 두 좌표에 가까워지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a의 값의 특징에 따라서 양이면은 그래프가 1, 3, 4분면에 그래프가 위치하고, 음이면은 2,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성격상 a의 값이 절대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작으면 작을수록 이 그래프가 원점에 점점 다가가요. 크면 클수록 점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이때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을 구할 때 a의 값은 x 곱하기 a로 구할 수가 있어요. a의 값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데 한 5문제를 할게요. 5문제를 보면 그 종류별로 다 알아야 되니까. 두 변수 xy가 반비례 관계가 있고 x가 20, y가 6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개의 질문이 있어요.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x는 20, y는 60하고 조건을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전에 a 값은 x와 y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라는 팁을 드렸죠. 그래서 a 값은 x 곱하기 y 반비례일 때 그래요. 그래서 a는 120.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니까 관계식은 y는 x분의 120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래프로 나타내면 몇 서분면에 있느냐. 이거 직접 그려가지고 하면 시간 되게 걸리겠죠. 근데 아까 설명했었죠. a의 값이 양이면 1, 3, 음이면 2, 4. 근데 양이니까 그래프는 제 1, 3, 4분면에 위치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x가 5일 때 변수 y의 값을 구하여라. 이것은 그냥 시계가 구하는 거와 유사하죠. x 자리에 5를 대입하면 y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x 값을 5를 대입하면 y는 5분의 120 해서 계산하면 y는 2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 문제. 아래 그래프는 2,3을 지나는 그래프이고 식으로 나타내어라.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했는데, 조건은 이제 주어진 힌트는 이런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느냐 했을 때 2,3을 지난다. 여기 2, 3 지난다 라고 했어요. 2,3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게 어떤 관계이다라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이 쌍으로 나타난 곡선이니까 반비례 그래프니까 y는 x분의 a. 근데 여기를 지난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여기 함수 형태일 때는 이거를 변수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방정식일 때는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값이 참이 되는 값들이 요 선 위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참이 돼요. 그래서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해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y는 x분의 a에서 2,3을 지나니까 x는 2, y가 3을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3은 2분의 a 해서 a는 6.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문제와 유사한데 x는 2, y는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 값은 2 곱하기 3 하면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6.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죠. 관계식이니까 y는 하고 나타나는 거. a의 값 6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관계식은 y는 x분의 6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이 곡선이 나타났으니까 관계식은 반비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이미 주어졌죠. y는 x분의 20인 그래프인데 그래프 위의 한 점, 그래프 위의 한 점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점은 해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X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밑변의 길이를 M, OB의 길이를 N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요만큼의 길이가 M, 요 길이가 N.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넓이는 M 곱하기 N이 되겠고 전피의 좌표는 MN이 되겠죠. 여기가 MN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X값 요놈이 Y값 되면서 저것이 이 관계식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x, y 값이 해가 되는 값이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참이 돼야 되니까 x값 m, y값 n을 대입해서 양변에 m을 곱하니까 m 곱하기 n은 20. 따라서 mn은 여기서 보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m 곱하기 n인데 대입하고 보니까 20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가 2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P점의 좌표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더라도 이것은 해가 돼서 X값, Y값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X 곱하기 Y 하면은 여기 상수의 값인 20이 되겠죠. 점이 여기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점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X축, Y축을 수선 내려서 나타나는 사각형의 넓이는 그 넓이는 항상 이 상수 A 값으로 나타나요. 단지 이제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3, 4분면에서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그 길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표현해서 넓이를 구해줘야겠죠.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만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넓이가 27. 아까 했지만 이것이 27. 그런데 이 넓이는 상수 A 값하고 항상 똑같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풀 것 없이 여기 A 값은 27이라는 걸 그냥 바로 써줘도 되겠죠. 아까 문제 설명 잘 들었으면.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문제를 그대로 풀면 P점의 좌표를 MN이라고 하면 사각형의 넓이는 M 곱하기 N. 왜냐하면 여기가 MN이 되니까 해서 27이 되겠죠. 근데 여기 P점의 좌표가 MN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요걸 정리를 하면 M 곱하기 N은 A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번하고 2번의 식에서 M 곱하기 N은 여기는 27이고 여기는 A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A와 여기는 같은 값이니까 27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봅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참고로 4번 아까 설명했고 참고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된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곡선은 대칭이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똑같죠. 똑같으면
지금 이렇게 빗금치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겠죠. 상수의 값이 20이니까 이렇게 된 넓이가 20이 되니까 요거 반쪽이 밑에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건 20.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사각형에 사서분면에 있는 사각형은 지금 여기 그래프로 봤을 때 요 길이 같고 여기에 삼각형의 높이 요거 같으니까 두 개 합친 넓이와 똑같죠. 그래서 요거 합친 거와 요거 같으니까 여기 합친 게 20이니까 요 전체 넓이는 40. 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딱 알면 그림만 봐도 넘어가면은 여기 요거를 옮겨 놓으면 요만큼이 x분의 20이니까 여기가 20 똑같은 놈이니까 해서 40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만 알면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어진 그래프의 관계식을 바르게 짝을 지으세요 그랬어요. 보니까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 그리고 원점의 대칭의 쌍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비례.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야겠죠. 네 개를 딱 보니까 1번, 2번은 정비례니까 요놈하고 요놈 둘 중에 하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음이니까 음이면 개수가 비례상수가 음이든 반비례의 상수가 음이면 2, 4, 4분면 양이면 1, 3. 요거 보니까 y는 ax 형태죠. 여기가 해서 y는 ax 형태니까 정비례 음이니까 2, 4, 4분면 지나는 직선 요놈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라. 그 다음 2번 y는 ax 형태인데 양이니까 1, 3, 4분면 지나는 직선 딱 하나밖에 없죠. 다.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부분만 봐더라도 양이니까 1, 3, 4분면에 있는 거 나. 이건 음이니까 2, 4, 4분면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가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만 가지고도 그리고 앞에 개수만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내용만 정확히 이해가 되면. 그래서 알고 있으면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상 1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작도, 기본 도형이라는 것과 작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학년 때 요 단원을 배우고 나면 도형이나 2학년 때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쪽 단원에서 배워요. 그래서 2학기 때 내용인데 요거는 좀 시간을 뒀다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학 동안에 그 복습을 그 뭐 방정식이나 시계값이나 이런 것들이 1차식 계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시간 많을 때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화이팅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